나 오늘 왜 이렇게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지? 이거 뇌졸중 증세인가? 빨리 병원부터 가봐야겠는. 선생님 어떻습니까? 뇌졸중 증세가 심한가요? 일찍 오시길 참 잘하셨습니다. 조금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어느 순간 말이 잘 나오지 않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눈앞이 흐려지다 쓰러지는 병. 바로 뇌졸중과 뇌경색 같은 뇌혈관 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쓰러졌어.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갑자기였어. 그런데 병원을 찾은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쓰러지기 며칠 전부터 몸이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갑자기 귀에서 심장 뛰듯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고개를 돌릴 때마다 잠깐 어지럽고 눈앞이 멍해졌다. 계단을 오르다가 다리에 힘이 빠지며 비틀거렸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신호를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겠지.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런 작은 신호가 혈관이 막히기 직전에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가 넘으면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워낙 일상적인 증상처럼 보여서 그냥 넘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쉬운 혈관 막힘 전조 증상을 하나씩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혈관이 막히기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가 무엇인지,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 확인 방법, 뇌졸중을 막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생활 습관,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이나 가족분이 계시다면 꼭 함께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정보 하나가 큰 병을 미리 막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연구소의 정석쌤입니다.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혈관 막힘의 첫 번째 신호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부터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이나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뇌혈관병은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다가 마지막 순간에 터지듯 나타나는 병입니다. 사람 몸속에는 약 1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혈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혈관들은 마치 도시의 도로처럼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막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조금씩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거의 막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뇌로 올라가는 혈관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혈관을 통해 뇌는 쉬지 않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뇌의 산소가 순간적으로 모자라지는 현상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갑자기 눈앞이 멍해지거나 잠깐 중심을 잃는 느낌이 드는 경우 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잠깐 문열이었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어지럼증이 특정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혈관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마다 어지럼이 나타난다든지, 갑자기 일어날 때 눈앞이 캄캄해졌다가 몇 초 뒤 다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잠깐 동안 정신이 멍해지는 느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치 순간적으로 생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증상은 뇌로 가는 피가 잠깐 동안 줄었다가 다시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뇌가 잠깐 동안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은 한 70대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고개를 돌릴 때마다 잠깐 어지러운 느낌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셨고,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증상이 점점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결국 가족의 권유로 병원을 찾게 되었고, 검사 결과 목의 혈관이 약 65% 정도 좁아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만약 이런 신호를 계속 무시했다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몸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신호를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십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나쁜 콜레스테롤과 기름 성분이 혈관 안쪽에 쌓이기 쉬워집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병이 함께 있다면 혈관이 좁아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어지럼이라도 특정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한 번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간에 반복된다든지 특정 움직임을 할 때마다 나타난다든지 전에는 없던 어지럼이 새롭게 시작된 경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큰 병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몸이 여러 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어지럼증은 혈관 문제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분들을 보면 어지럼보다 더 먼저 나타나는 또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단순한 귀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혈관 막힘과 깊은 관련이 있는 두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귀에서 들리는 맥박 소리,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혈관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혈관 문제에서 비교적 자주 나타나는 또 하나의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귀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에서 소리가 들리면 단순한 이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귀에서 소리가 난다더라, 피곤하면 귀에서 삐 소리가 난다, 이런 정도로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명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명은 삐 하고 계속 들리는 소리입니다. 마치 전자기기에서 나는 높은 소리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혈관과 관련된 이명은 조금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귀 안에서 두근거립니다. 쉬익쉬익 하는 바람 소리 같은 게 납니다. 이처럼 맥박 리듬과 비슷한 소리가 들리는 경우를 의학적으로는 박동성 이명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피가 흐르는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현상입니다. 우리 귀 주변에는 중요한 혈관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특히 목을 따라 올라오는 혈관들은 뇌로 피를 보내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만약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피가 흐르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가 흐르는 소리가 귀 주변에서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깨끗하게 흐르는 강물은 거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물이 좁은 곳을 지나거나 바위에 부딪히면 물살이 거칠어지면서 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지나가면서 흐름이 거칠어지고 그 소리가 귀에서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타난 환자분께 목혈관 초음파 검사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혈관이 좁아진 것과 관련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68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느 날부터 오른쪽 귀에서 맥박처럼 두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귀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귀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소리가 점점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에 조용할 때면 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추가 검사를 받으셨고 목의 혈관이 상당히 좁아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 치료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만약 이런 신호를 계속 무시했다면 뇌혈관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박동성 이명이 혈관 문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귀 주변 구조나 다른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이 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났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면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한쪽 귀에서만 소리가 들리는 경우. 둘째, 맥박 리듬과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는 경우. 셋째, 어지럼증이나 두통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 이런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귀 문제가 아니라 혈관과 관련된 신호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을 찾은 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귀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그냥 넘겼습니다. 어지럼도 있었지만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대부분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변화를 쉽게 지나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혈관과 관련된 병은 일찍 발견할수록 예방과 치료가 훨씬 쉬워집니다. 목혈관 초음파 같은 검사만으로도 혈관 상태를 비교적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니 의심되는 신호가 있다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신호는 머리와 귀에서 나타나는 혈관 경고 신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뇌혈관병을 경험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변화를 먼저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단순한 근육뭉침이나 피로로 생각하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혈관 문제와 관련될 수 있는 세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쪽 목이 유독 뻣뻣해지는 이유,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한 느낌을 경험하십니다. 잠을 잘못 잤다거나 베개가 맞지 않으면 목이 뻐근해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목을 돌려보면서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목의 뻣뻣함이 단순한 근육 문제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경우는 목 한쪽만 유독 뻣뻣하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 목 주변에는 매우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뇌로 피를 보내는 혈관입니다. 이 혈관은 목 양쪽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서 뇌에 피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주변 조직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 환자분들이 경험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목 한쪽이 지속적으로 뻣뻣하게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평소와 달리 목을 돌릴 때 불편함이 느껴지고 주물러 주거나 스트레칭을 해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의 뻣뻣함과 함께 묵직한 두통을 함께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목을 움직여 보는데 한쪽 방향으로 돌릴 때 유독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목을 주물러 보거나 스트레칭을 해보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갑자기 돌리면 순간적으로 어지럼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근육 긴장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목을 지나가는 혈관의 변화와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지럼증이나 귀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은 한 73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주 전부터 왼쪽 목이 계속 뻣뻣한 느낌이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를 오래 써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스를 붙이거나 목 마사지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크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개를 갑자기 돌리다가 순간적으로 어지럼을 느끼셨고 가족의 권유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목의 혈관이 상당히 좁아져 있는 상태가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뇌졸중이 생기기 전에 발견되어 치료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조금 더 늦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목의 통증이나 뻣뻣함이 혈관 문제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근육 긴장이나 자세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형태의 증상이 새롭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면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목의 한쪽만 유독 뻣뻣한 경우. 둘째, 주물러주거나 스트레칭을 해도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 셋째, 목을 움직일 때 어지럼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넷째, 귀에서 맥박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가 함께 들리는 경우. 이런 신호들은 따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뇌로 가는 피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들이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신호, 즉 어지럼증, 귀에서 들리는 맥박소리, 한쪽 목의 지속적인 뻣뻣함은 비교적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신호들입니다. 그런데 혈관이 더 좁아지기 시작하면 몸은 조금 더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많은 환자분들이 뇌혈관병이 생기기 전에 다리에서 이상한 변화를 먼저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단순한 근력 저하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뇌혈관 문제와 관련될 수 있는 다리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단에서 다리가 풀린다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뇌혈관병을 경험한 많은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리의 이상한 변화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걷던 분이 어느 날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평소처럼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넘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중심이 흔들립니다. 또는 평소에 잘 걷던 길에서 발이 자꾸 걸리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걸을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발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다리 힘이 약해졌나 보다. 피곤해서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다. 물론 실제로 근력 저하나 피로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조금 다른 특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다리만 유독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양쪽 다리가 동시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 다리에서만 이상한 느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걷는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거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뇌에서 다리로 전달되는 신경신호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은 단순히 근육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뇌와 신경이 함께 작동하면서 만들어집니다.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어야 다리 근육이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줄어들거나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신호 전달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다리의 움직임이 평소와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은 한 71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걷다가 발이 자꾸 걸리는 느낌이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고르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올 때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크게 아프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산책 중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제야 가족의 권유로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뇌혈관이 상당히 좁아져 있는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뇌경색이 생기기 전에 발견되어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리의 변화는 단순한 근력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뇌혈관 문제와 관련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면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한쪽 다리에서만 반복적으로 힘이 빠지는 경우. 둘째, 평소보다 걸음걸이가 갑자기 달라진 경우. 셋째, 발이 자주 걸리거나 균형을 잃는 경우. 넷째, 어지럼증이나 두통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이런 변화들은 대부분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몸이 좀 안 좋네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이런 작은 신호들은 뇌혈관병이 생기기 전에 나타나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어지럼증, 귀의 박동성 이명, 목의 뻣뻣함 같은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여러 번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몸의 작은 변화를 그냥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병원을 바로 방문하기 전에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자가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뇌졸중 위험을 스스로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서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바로 해볼 수 있는 3분 혈관 자가 확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3분 혈관 자가 확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혈관이 막히기 전에 몸이 보내는 여러 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귀에서 들리는 맥박 소리, 한쪽 목의 뻣뻣함, 그리고 다리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변화까지. 이런 신호들은 대부분 일상에서 흔히 겪는 증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여러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한 번쯤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집에서도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병원에서도 뇌졸중 위험을 확인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양팔을 앞으로 뻗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잠깐 따라해 보셔도 좋습니다. 두 팔을 어깨 높이로 앞으로 쭉 뻗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뒤 눈을 감고 약 10초 동안 유지해 보십시오. 두 팔이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쪽 팔이 서서히 내려간다면 뇌에서 보내는 신경 신호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짧은 문장을 소리내어 또박또박 읽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같은 짧은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이때 발음이 갑자기 꼬이거나 말이 어눌하게 나오는 느낌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문제없이 말하던 분이 갑자기 발음이 흐려지거나 말이 잘 이어지지 않는다면 뇌의 언어 기능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시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쪽 눈을 가리고 앞에 있는 물체를 바라본 뒤 반대쪽 눈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두 눈을 각각 사용했을 때 시야가 비슷하게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쪽 눈으로 볼 때 시야가 흐리거나 물체가 겹쳐 보인다면 이것 역시 주의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병원의 정밀 검사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몸의 변화를 스스로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특히 어지럼증이나 다리 힘 빠짐 같은 증상을 경험한 뒤 이런 확인에서 이상이 느껴진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응급 상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호는 단순한 몸의 변화일 수 있지만 어떤 신호는 즉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눈앞이 갑자기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 같은 뇌혈관 병은 시간이 매우 중요한 병입니다. 흔히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증상이 나타난 뒤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후유증을 줄이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만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뇌혈관병에서는 몇 분, 몇 시간이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느껴진다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혈관병은 대부분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소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작아서 쉽게 지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지럼, 귀의 박동성 소리, 목의 뻣뻣함, 다리의 이상한 변화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 몸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마무리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어르신들이 꼭 기억해야 할 혈관 건강 관리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혈관이 막히기 전에 몸이 보내는 몇 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이나 뇌경색 같은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몸은 그 전에 여러 번 작은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귀에서 들리는 맥박 같은 소리, 한쪽 목이 계속 뻣뻣한 느낌, 그리고 걷다가 다리에 힘이 빠지는 변화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일상에서 흔히 겪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복되거나 전에는 없던 새로운 증상으로 나타난다면 한 번쯤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점점 줄어들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피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혈관병은 일찍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는 습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큰 병을 미리 막아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건강연구소의 정석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지인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